겁쟁이 씨렁과 털북숭이의 모험. 별사탕 글 그림. 화창한 일요일 오후, 놀이터는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겁쟁이 씨렁은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모으며 혼자 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부딪힐까봐 미끄럼틀도 타지 않고 그저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했지요. 그런데 하늘에 점점 먹구름이 끼더니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몇 번 치더니 번개친 자리에 심술궂게 생긴 요괴가 나타났어요. 노란 피부에 머리털이 몇 가닥밖에 없는 요괴는 요술호리병을 꺼내 놀이터의 아이들을 모두 빨아들였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이 남긴 호리병을 들고 자신이 나온 구멍으로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호리병에 갇힌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두려웠어요. 아이들이 호리병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들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그곳은 뾰족뾰족한 구름과 처음 보는 나무들로 가득한 이상한 나라였답니다. 요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너희들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럼 저기 보이는 마차에 얼른 올라타. 늦게 오는 사람은 안 태워줄 거야.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밀치며 마차로 뛰어갔어요. 그 바람에 씨렁은 넘어지고 말았지요. 씨렁이 서둘러 일어났지만 마차는 이미 멀어진 뒤였어요. 그렇게 씨렁은 이상한 나라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씨렁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씨렁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아무도. 울다가 지친 씨렁은 어느 순간 울음을 뚝 그치고 마차가 떠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씨렁은 어느새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 배가 매우 고팠는데 마침 땅에 떨어진 사과가 하나 보였습니다. 사과를 주워 한 입 베어 먹자 누군가가 말했어요. 있잖아, 나도 조금만 나눠주지 않을래? 주위를 둘러보니 사과보다 작은 털북숭이가 씨렁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씨렁이 사과를 내밀자 털북숭이는 맛있게 한 입 베어 먹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그때였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멀리서 땅을 두드리며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처럼 둥글고 몸집이 거대한 새 몇 마리가 땅을 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빽빽빽빽빽. 그대로 서 있다가는 새에게 잡아먹힐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란 씨렁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렸어요. 그때 등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씨렁은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작디 작은 털북숭이를 혼자 내버려 뒀다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씨렁은 망설이다 털북숭이에게로 돌아갔어요. 얼른 털북숭이를 위도 주머니에 넣고는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마침 저 앞에 가시덤불이 보였어요. 몸집이 작은 씨렁은 가시덤불 사이로 쏙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뒤쫓아온 새가 부리를 들이밀며 씨렁을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얼마 후 새는 포기를 했는지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씨렁은 한숨을 휴 내쉬고는 털북숭이를 바라봤어요. 털북숭이는 씨렁의 팔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고 있었어요.
씨렁은 조금 따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털북숭이가 물었어요. 넌 어디로 가고 있니? 씨렁이 대답했지요. 난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어. 노란 요괴의 마차를 놓치고 말았거든. 이 길이 맞는 걸까? 잘 모르겠어. 씨렁이 물었어요. 넌 집이 어디니? 털북숭이가 대답했지요.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배가 너무 고팠는데 너를 만나 다행이야. 너와 같이 다녀도 되겠니? 응, 좋아. 씨렁과 털북숭이는 얼마 안 가 작은 동물들의 무리를 발견했어요. 동물들은 나뭇가지에 앉은 부엉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동물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부엉이 할아버지의 즐거움이었지요. 그래서 노란 요괴는 아이들을 성에 잡아가두고 일을 시켰다는구나. 너희들도 노란 요괴를 조심해야. 잠깐만요. 노란 요괴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부엉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씨렁이 소리쳤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 동그래진 눈으로 씨렁을 바라봤어요. 너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냐? 어떻게 네가 여기에 있지? 그리고 노란 요괴를 만나면 절대 안 돼. 노란 요괴는 널 잡아 가두고 영원히 일을 시킬 거란 말이다. 부엉이 할아버지가 찡그린 얼굴로 꾸짖었어요. 하지만 씨렁은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제발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씨렁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저길 봐. 할아버지의 재밌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다들 선물을 가지고 왔어. 맛있는 열매나 예쁜 조약돌이 쌓여있는 게 보이지? 너도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준다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니? 할아버지에게 줄 선물이라고? 씨렁은 뭔가 떠올랐는지 바지 주머니를 뒤졌어요. 마침 아끼는 구슬이 하나 들어있었답니다. 지난 봄 사촌인 혜성이가 준 것이었지요. 씨렁은 용기를 내어 부엉이 할아버지에게 구슬을 내밀었어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반짝이는 구슬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것은 경험 많은 부엉이 할아버지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오직 사람의 나라에만 있고 이상한 나라에는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부엉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내 평생 이렇게 오묘한 빛을 내는 조약돌은 처음이군. 좋아, 네가 원하는 걸 가르쳐주지. 이곳 바스락바스락 숲을 지나 출렁출렁 강을 따라가다 보면 아찔아찔 산이 나오는데 그 산 꼭대기에 요괴의 성이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무엇보다 요괴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 길을 알게 된 씨렁은 매우 기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걷는 것보단 훨씬 나았지요. 씨렁과 털북숭이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씨렁은 털북숭이를 돌봐주었어요. 털북숭이는 씨렁보다도 작고 약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씨렁은 털북숭이가 목이 마를 때면 손에 냇물을 담아 마실 수 있게 해주었고, 배가 고플 때는 열매를 따주었지요. 잠을 잘 때는 호주머니를 빌려주었고요. 자기보다 작은 친구를 돌보다 보니 씨렁은 뜻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열매를 따려다 보니 나무를 잘 탈 수 있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용기가 생겼어요.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털북숭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보살핌을 받은 털북숭이는 빠르게 커갔습니다. 나중에는 씨렁보다 몇 배는 더 커졌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나무를 흔들면 열매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이제는 씨렁이 털북숭이 품에 안겨 잠을 잤습니다. 가끔 엄마 꿈을 꾸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씨렁과 털북숭이는 드디어 출렁출렁 강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강이 무척 깊고 넓어서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종이접기에 열중하고 있는 고양이가 보였어요. 고양이는 뭔가가 잘 풀리지 않는지 끙끙대고 있었지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씨렁이 묻자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종이배를 접고 싶은데 접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 그래? 내가 도와줄까? 씨렁은 웃음이 실실 삐져나오는 것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종이배 접기는 씨렁에겐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예전에 아빠랑 종이배를 접어 물 위에 띄운 기억이 선명했어요. 씨렁은 순식간에 종이배를 접어 고양이에게 주었어요. 고양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다 손바닥, 아니 발바닥에 종이배를 올리고 주문을 외웠어요. 이종색 라저커, 이종색 라저커. 그러고는 종이배에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맙소사, 종이배는 점점 커지더니 씨렁과 털북숭이가 탈 수 있을 만큼 커졌어요. 고양이는 보통 고양이가 아니었던 거지요. 요술 고양이가 말했어요. 난 배를 타고 떠날 거야. 너희도 태워줄까? 씨렁과 털북숭이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렁출렁 강은 이름처럼 몹시 출렁거렸어요. 배는 놀이공원의 회전 목마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강을 따라 떠갔지요. 하늘은 푸르렀고 강물은 반짝였어요. 씨렁은 어느새 두려움 따위는 잊고 모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찔아찔 산이 보였어요. 산꼭대기에는 요괴의 성이 있었지요. 배에서 내린 씨렁과 털북숭이는 고양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산을 올랐어요. 좁은 절벽길을 오르는 일은 아찔아찔했습니다. 씨렁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다 어지러워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털북숭이는 씨렁을 자신의 어깨 위에 앉히고 산을 계속 올랐어요. 까마귀들이 둘의 머리 위를 기분 나쁘게 날아다녔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동안 요괴의 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요괴는 아이들을 노예로 부리며 멋대로 굴고 있었습니다. 밭을 빨리 가는 10명만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그렇게 10명을 뽑아서는 물통에 물을 빨리 채우는 5명만 집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그렇게 5명을 뽑아서는 예쁜 꽃을 꺾어 오는 2명만 집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그렇게 2명을 뽑아서는 날 웃겨봐. 웃게 하는 1명만 집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했답니다. 그렇게 뽑힌 1명은 정말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 아이는 요괴와 같은 얼굴을 하고 묘한 웃음을 지었어요. 요괴는 집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데리고 또 경쟁을 시켰어요. 아이들은 점점 서로를 미워하고 요괴의 심술궂은 얼굴을 닮아갔답니다. 어느새 성에 다다른 씨렁과 털북숭이는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과 요괴는 모두 깜짝 놀랐지요. 씨렁이 소리쳤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 길을 가르쳐줘. 그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요괴는 간사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꼬마들아, 저 침입자를 꽁꽁 묶어라. 잡아오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그러자 씨렁이 되받아쳤어요. 얘들아, 저 요괴를 꽁꽁 묶자. 집으로 가는 법을 가르쳐줄 때까지 혼을 내주자. 요괴는 씨렁의 대꾸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요괴는 화가 났지만 능청스럽게 표정을 숨기며 말했어요. 좋아, 너희가 나를 이기면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내가 너를 혼내주지. 털북숭이가 요괴에게 달려들었어요. 요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에 달린 비밀 버튼을 눌렀어요. 함정이었어요. 다가오던 털북숭이의 발 아래가 꺼지면서 씨렁과 털북숭이는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아래로 떨어지는 중에 털북숭이는 가까스로 벽을 잡고 버텼어요. 발 아래 물속에는 끔찍하게 생긴 피라냐들이 이빨을 딱딱거리며 털북숭이와 씨렁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괴는 깔깔거리며 비웃었어요. 얼레리 껄레리 소같지롱. 이 열쇠 없이는 절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래? 아이들은 그 모습을 빤히 보다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렸습니다. 잠시 뒤 팔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털북숭이의 눈앞에 밧줄 하나가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씨렁과 털북숭이를 돕기 위해 내려준 밧줄이었어요. 아이들은 밧줄의 한쪽 끝을 기둥에 묶고 모두가 힘을 합쳐 밧줄을 당겼어요. 영차, 영차, 영차. 그 모습에 요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가까스로 살아난 씨렁이 다시 외쳤어요. 이 못된 요괴야! 열쇠를 내놔! 절대 줄 수 없어!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던가! 이야! 털북숭이와 요괴는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겨뤘어요.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 씨렁은 요괴가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를 낚아챘어요. 그건 안 돼! 그 순간 털북숭이가 당황하는 요괴를 힘껏 던져버렸어요. 요괴는 성 밖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드디어 요괴를 물리쳤지만 씨렁은 열쇠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한 아이가 말했어요. 지하에 요괴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문이 있는 걸 봤어. 혹시 그 문의 열쇠가 아닐까? 씨렁은 아이들을 데리고 성 깊숙이 숨겨진 작은 문으로 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어요. 철커덩. 문 너머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씨렁은 아이들을 차례차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마지막엔 씨렁과 털북숭이만 남았지요. 털북숭이는 너무 커서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둘은 서로를 마주 봤어요. 씨렁은 털북숭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영원히 널 잊지 않을 거야. 털북숭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씨렁은 작별 인사를 하고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 아마 믿지 않으실 거야.
용감한 한 아이가 오랜만에 돌아온 집 앞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